그쵸.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 많이 받으면은 피부가 좀 이렇게 딱딱해지고 좀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오늘도 좋은 날 정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주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주파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주로 리프팅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마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고주파 레이저 하나 얘기하실 수 있죠. 바로 써마지 레이저. 이게 이제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를 이제 가장 대표하는 레이저가 되는데, 요즘에는 써마지 말고도 되게 많은 고주파 레이저들이 나왔어요. 이제 써마지 특허가 풀리면서 이제 1세대 고주파 레이저들이 나왔고, 지금 2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텐서마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써마지, 텐서마, 써마가 붙죠.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계열임을 이제 딱 바로 알 수가 있죠. 고주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레이저가 있고, 레이저 이제 프로브가 이제 피부에 닿고, 또 등, 이 목 뒤에다가 패치를 붙입니다. 패드를 붙여요. 레이저에서 전기가 나와서 피부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가 이 목에 붙인 패드를 따라서 또 기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갖고 피부에다가 열을 넣어주는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고주파 레이저인 건데, 열을 이제 얼만큼 어느 부위에 주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에 굉장히 이 고주파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적으로 열이 67도가 되면은 콜라겐의 재생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써마지 레이저 할 때 수면 마취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굉장히 뜨겁게 하거든요. 67도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는 크림 마취로는 사실 좀 힘들고, 수면 마취까지 해서 열을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콜라겐의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콜라겐이 증식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섬유화되는, 약간 흉터 조직 같은 그런 콜라겐으로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한두 번 써마지에서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복 시술이 되면은 섬유화된 콜라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피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좀 이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돌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 고주파 시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냐? 열을 좀 낮추는 겁니다. 이 이론적으로, 실험실적으로는 굉장히 뜨겁게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평생 리프팅을 받아야 되잖아요. 1년에 2번 이상씩 리프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온도를 낮춰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콜라겐의 재생을 좀 평생 동안 누적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고주파 레이저를 이제 어떻게 받는 게, 어떤 주기로 받는 게 이제 좋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써마지를 그냥 좀 약하게 뭐 1년에 2번 이상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써마지는 금액이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써마지를 할 때 써마지만 하진 않거든요. 뭐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콜라겐 리프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붙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텐서마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지금 2세대 고주파 레이저고, 스펙은 써마지와 동일해요. 400W도 나오고, 고주파도 이렇게 6개로 이제 쪼개져서 들어가고, 이런 스펙은 동일한데, 가격이 일단 좋고요. 통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텐서마를 그냥 1년에 2번 이상 하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술 통증은 뜨겁게 하면 당연히 아프고요. 에너지를 줄이면 당연히 좀 덜 아프고요. 이 텐서마의 장점이 피부마다 저항값도 다르고 수분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실제로 이 개개인이 갖는 이 전류의 양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 텐서마라는 장비는 그거를 이제 보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세팅을 해서 전기를 넣었을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런 편차 없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시술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들은 구간이 명관인 경우도 사실 많지만, 아무래도 이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최신으로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좋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텐서마 시술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리프팅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들을 패키지를 제가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총 12개월이잖아요. 12번을 내원을 하시는 거예요. 12번 중에서 6개월 간격으로 2번은 텐서마 위주의 그런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머지 한 10번 정도는 한 3, 4번은 표피층을 좀 이게 벗겨서 표피층의 항노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레이저 필링을 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5번, 6번 정도는 이제 색소 쪽에 좀 더 타겟해가지고 시술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에서 12번 오시게끔 하고요. 그런 레이저 시술 외에 4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톡스 맞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팔자라든지 앞볼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이제 볼륨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요즘엔 콜라겐 필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콜라겐 주사 같은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고주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모두 안전하게 리프팅 시술 다 받으시길 바라고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